안녕하십니까. 대방고시학원 하경선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2025학년도 영양교사 임용고시를 대비하여 2024년에 실시하는 저희 대방고시 학원의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좀 보시면은 영양교사 임용고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대략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응시 자격, 선발 인원의 추이라거나 임용고시 시험이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과목별로 배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분석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방고시학원의 2025학년도 강의 계획을 설명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다소 도움이 될 만한 합격 전략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영양교사 임용고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응시 자격을 보시면은 영양교사 자격증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영양사 면허 소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심화 시험에서 60% 이상 획득, 다시 말해 3급 이상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관해서는 기존에는 시험 보는 해를 기준으로 해서 역산해서 5년 이내에 취득한 자격만 인정을 했었는데 2023년에 2월 6일자로 개정이 됐죠. 그래서 한국사 능력 시험도 인정 기간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취득하셨던지 상관없이 일단 자격만 가지고 계시면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영양교사 임용고시의 선발 추이를, 인원 추이를 좀 보시면은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출산율 저하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 교사 정원 감축의 어떤 기조를 반영한 그런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세대 영양교사 교사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정년에 임박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세대 영양교사가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중에 뭐 중간에 명예퇴직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 대략 한 몇백 명 정도, 그래도 몇백 명 정도의 증원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 조리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와 영양교사의 수를 비교를 해보았을 때에도 아직까지 영양교사는 완전히 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추세를 반영해서 정책의 어떤 개선이 요구가 되고요. 그리고 영양교사의 증원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추후 이러한 어떤 현상들을 반영을 해서 영양교사의 증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양교사 임용고시 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1차 시험은 지필시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2차 시험은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1차 시험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은 교육학이랑 전공영양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육학은 한문항인데 1교시에 60분 동안 진행이 되고 논술형이죠. 이거는 그래서 배점은 20점으로 되어 있고요. 전공영양이 토탈 23문항으로 전공 A와 전공 B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공 A와 전공 B를 나누는 기준은 과목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전공 영양 공부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대략 9과목 정도 되는데 전공 A에도 9과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공 B에도 9과목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공 A는 12문항, 그래서 이거는 2교시에 시험이 실시가 되고 있고 전공 B는 3교시에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11문항이 출제되어 있죠. 시험 유형 보면은 기평이라고 해서 요거는 단답식입니다. 단답식 시험이 기평이고요. 한 문항당 2점 배점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4문항 해서 8점 배점되어 있고, 서술형은 시험 유형을 보면 서술형은 이제 지문이 나와 있고 서술형 안에는 보편적으로 단답식의 어떤 시험 문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원리라거나 아니면은 이유를 묻는 약간 서술형의 문제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한 문항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항에 보통 4점 배점되어 있어서
전공 A에서는 서술형이 8문항, 그래서 32점 배점되어 있죠. 그래서 전공 A는 토탈 40점. 전공 B도 단답식과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서 요거는 단답식이 2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점 배점에서 4점, 그리고 서술형도 4점 배점해서 36점에서 전공 B도 40점 만점이죠. 그러니까 전공 역량이 토탈 80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 20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그렇게 시험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공 역량 A와 B에 포함되어 있는 9가지 과목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역량학, 생애주기 역량학, 역량 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역량 교육 및 상담 실습, 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 식품위생학, 단체급식 및 실습, 이렇게 9가지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목의 내용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2번씩 들으면서 시간 낭비하시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서 한쪽 과목에서 알려드리고자 하고요. 아무래도 이 과목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 과목에 나와 있는 내용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관되게 차이 없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량학, 생애주기, 역량학, 역량판적, 식사요법 요 4개의 과목은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역량교육은 다소 독립적인 과목이고요. 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이 약간 유사한 그런 중복된 내용이 많은 과목이고 식품위생학, 단체급식 및 실습이 또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연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역량학이죠. 그래서 이 역량학 안에는 생화학을 비롯한 영양소 대사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역량학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애주기 역량학을 공부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역량학을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생애주기 역량학에서는 생애주기별로 어떤 특성이라거나 뭐 관련된 호르몬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량학을 공부하신 다음에 이 영양소의 결핍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해 지표들에 대해 나와 있는 것이 역량판정이죠. 그래서 역량판정 공부하시고 이 역량판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식사요법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역량판정 끝난 다음에 식사요법을 공부하시는 게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역량교육은 이제 독립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식품학과 조리원리도 상당히 유사하게 내용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학 공부하시고 아무래도 뭐 식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의 화학적인 구조라거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리 원리를 공부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개 과목에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이게 식품학인지 조리 원리인지 분류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시간 낭비하시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관되게 과목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일관되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품위생학 공부하셔야 되고 이 식품위생학에서는 요즘에 많이 중요한 것이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죠.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근거한 시험 문제들이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잘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위생학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단체급식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 단체급식에도 보면은 위생관리하고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것도 일관되게 중복된 내용에 대해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하시지 않도록 일관되게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 9가지 과목 크게 나누면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공부하시는 과목 순서는 제가 알려드리는 교재에 나와 있는 과목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가장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1차 시험, 지필시험에서 합격하시면 2차 시험에 심층 면접을 보시게 되죠. 그래서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이 2차 시험인데 이거는 교육청마다, 관할 교육청마다 시험 유형이 많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그런 지역에서 면접이 어떤 유형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나중에 이제 알아보시고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임용고시 과목별 배점 분석을 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4학년도 출제 빈도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제가 기출문제 풀이에서도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학에서는 2024학년도 시험에서 토탈 16점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생애주기에서는 청소년기와 임신기에서 6점 정도 출제가 됐고요. 영양 판정에서 8점, 그리고 식사요법에서도 한 10점 정도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영양교육에서 한 12점 정도 출제가 됐고요. 식품학 조리원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류가 조금 어렵습니다. 워낙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분류가 어려운데 합쳐서 한 16점 정도, 그러니까 식품학과 조리원리에서 16점 정도 출제가 됐고요. 식품위생학과 단체급식의 경우에도 식품위생학에서 한 6점 정도, 그리고 단체급식에서 한 6점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경향은 이러한데 기존의 관연도 것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영양학은 거의 늘 16점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한 6에서 10점 정도, 영양판정에서 4점 내지 한 8점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 식사요법 및 실습에서 8점 내지 한 10점 정도 출제되고 있고요. 영양교육 상담에서 10점 내지 한 12점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식품학에서 8점, 조리원리 8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 합해서 한 16점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학에서 6에서 8점, 단체급식 및 실습에서 6에서 8점 정도 출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영양학이 가장 생애주기 영양학까지 포함해서 영양학 및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부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다른 과목도 보시면은 배점이 두루두루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목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거 지금 알려드립니다. 자, 대방고시학원의 2025학년도 강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이론 수업 진행하고요. 이론 수업은 심화에서부터, 개념에서부터 심화까지 다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이론 수업은 저희가 1월 16일 날, 화요일 날 개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5월까지 이론 수업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를 6월, 7월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문제풀이 8월, 10월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기존에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기출문제, 예상문제를 같이 풀어가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해서 기출문제 과목별, 영역별 쫙 한번 훑고요. 그 다음에 예상문제도 과목별, 영역별로 쫙 훑어서 결과적으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저랑 같이 훑는 횟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3회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내용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출문제 풀이, 예상문제 풀이 따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10월, 11월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학년도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보통 11월 우리 셋째 주에 시험이 있죠. 시험 직전까지 저랑 같이 계속 공부를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 이론 완성 총 200강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주 2회 강의가 촬영이 되고 있고,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화요일, 목요일 날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래서 토탈 하루에 6강 정도를 수업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시는,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다음 날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날 아마 업로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뿐만 아니라 심화 내용까지 진행을 하되 강의가 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은 그냥 지나가고 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강의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영양학은 보시는 것처럼 40강으로 가장 강좌 수가 많습니다. 영양학에는 생화학
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대사하고 관련된 여러분들이 다소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영양학은 40강 계획하고 있고요. 생애주기 영양학과 영양판정 및 실습은 15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식사요법 실습 27강, 그 다음에 영양교육 및 상담 실습도 15강 정도, 그리고 식품학 24강, 그 다음에 조리원리 및 실습 20강, 위생학 20강, 그 다음에 단체급식 24강 해가지고 200강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5월에 이론 수업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론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올인원 영양교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작년도 교재고요. 이제 새로 개정이 돼서 이제 1월 달에 새로 개정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올인원 영양교사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론서 1, 이론서 2 워크북 해서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론서 1에서는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 영양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영양교육 및 상담 실습까지 1권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2권에는 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 식품위생학, 단체급식 및 실습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북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다음에 공부하신 내용을 스스로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책이고요. 워크북에는 개념 체크, 개념 적용, 개념 응용 이렇게 3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과목 챕터별로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워크북을 통해서 공부하신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체크에서는 간략하게 OX 문제 내지는 괄호 채우기 문제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 적용에서는 서술형 문제를 대비해서 서술형 문제풀이를 답안 작성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을 다소 길게 서술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개념 응용은 기존의 그 영양교사 기출문제 중에서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좀 오래된 문제이긴 한데 그때의 문제를 수록을 해서 이 개념 응용에서 나와 있는 문제는 수업을 한 다음에 제가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들 잘 정리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매 수업 들으신 다음에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워크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2번 정도 내용 반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북 꼭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론 수업 끝난 다음에 6월부터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0강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과목별 기출문제 풀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탁과의 기출문제까지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과, 조리과, 식품 가공 내지는 이제 보건 쪽에서도 약간 유사한 문제가 있으면 끌어다가 같이 풀어보면서 이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예습이죠. 그래서 혼자 먼저 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저랑 같이 답안을 확인을 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교재는 자체 교재로 하고 있고요. 이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답안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실 때 그리고 이제 실전에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내용을 알고 있고 답을 알고 있고 머릿속에 답이 어느 정도 떠오르는데 그거를 글로 풀어서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리 있게 풀어서 답을 작성을 하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면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막 보여드렸던 워크북에서의 그 개념 적용에서부터 여러분들은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푸는 과정에서도 이 답안을 작성하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끝까지 뭐 예상 문제 풀이를 한다거나 모의고사를 보신다거나 할 때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습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 할 때부터 제가 답안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하시는 연습 다시 말씀드리지만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풀이 총 60강이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공부한 이론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문제와 그 다음에 기출 문제하고 유사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포함해서 예상 문제풀이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출 문제처럼 과목별로 영역별로 나눠서 쭉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것도 과목별 예상 문제 풀이 진행을 합니다. 자체 교재를 가지고 할 것이고요. 답안 작성 연습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11월에 실전 대비 동형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말쯤에 그 예상 문제 풀이가 끝나면 그때 그 동형 모의고사를 제가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10월 말쯤이 될 텐데 그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하시는 거 실전처럼 시험을 보시고 나서 제가 11월 초에 풀이한 거 영상으로 올려드리면 그때 여러분들이 답안을 채점을 하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3회 정도 실시를 했었는데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작년에 3회를 조금 더 다듬고 4회를 추가적으로 출제해서 총 7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 오시는 여러분 현강생이신 분들이 경우에는 제가 답안 첨삭을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인터넷 강의로 들으시는 분들이 경우에는 채점 기준안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점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용 점검하시고 필요한 부분 보충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내용 정리를 해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최소한 4회독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전략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는 방법들은 뭐 이미 다 잘 터득을 하고 계시겠지만 뭐 늘상 하는 말이죠. 플래너 작성해서 매일매일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할 내용들, 그날 공부할 계획들을 세우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공부했는지 피드백 반드시 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강의를 들으시죠. 그날 강의를 들으시면 적어도 그날 들으신 강의 내용의 한 7, 80%는 암기를 하고 그 다음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암기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나중에 암기할 내용이 너무 방대해져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공부를 하시게 될 수 있으니 그날 들은 강의에 대해서는 그날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과 뭐 대부분의 과목이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약간 연계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암기를 하시면 뒤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쉽게 이해하고 터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암기하셔라 라는 얘기 지금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학생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해를 먼저 해야만 암기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생화학 같은 것들 이해가 안 되면 더 이상의 암기나 공부가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를 하면 훨씬 암기가 용이하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면 암기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암기를 먼저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반드시 해야만 나는 암기를 해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해가 어려우시면 암기부터 하십시오. 조금 이해 없이 암기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암기를 먼저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룹 스터디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년여 동안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혼자 자율적으로 공부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장시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럿이 같이 공부하고 여럿이 공부할
그날 공부할 내용들을 정하고 공부한 다음에 서로 확인해주고 하는 어떤 강제성이 조금 있을 때 공부가 조금 오래 지속이 되면서 수월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룹 스터디 필수적으로 하실 걸 권장하고요. 저하고 계속해서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저랑 1대1로 질의응답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다 질문을 하시면 제가 적어도 24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니까 충분히 홈페이지 이용하셔서 저랑 소통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홈페이지에 보면은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양교사 임용고시 안에 보면은 공지사항이 있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수정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거나 보충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공지사항에다가 업로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공지사항도 자주자주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하고 소통하는 방법 중에 네이버에 저희 품격 카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품격 카페 안에 보면은 영양교사 임용고시 칸이 따로 있고, 여기에 보면은 뭐 임용고시하고 관련된 공고문도 업로드가 되고요. 영양교사 정보에 대한 것도 업로드가 되고 있고, 뭐 관련된 영양교사와 관련된 내용 아니면 공부하다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도 Q&A 칸이 있으니까 여기에 올려서 여러분들끼리 서로 소통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제가 또 들어가서 여기에 답을 달아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용하시는 방법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답안 작성하는 거 연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나서 이 문제의 답이 뭔지 머릿속에는 떠오르는데 그거를 문장으로 작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워크북을 가지고 공부할 때부터 작성하는 거 연습을 하시는 거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2025학년도 영양교사 임용고시 강의는 실전 직전까지 저랑 같이 공부를 쭉 해 나가실 거고요. 제가 저와 계속 소통을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 같이 해결하실 거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내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1월 16일 날 말씀드렸듯이 1월 16일 날 개강을 할 계획이니까 그때 여러분들과 강의를 통해서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